이번 7번째 편은 양자이론과 항상 함께했던 빛과 색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색을 인지하는 것은 빛의 존재 때문입니다. 빛은 20세기 초반 양자이론과 상대성 이론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빛이 물체에 쪼여지면 빛과 물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체의 색을 관찰한다는 것은 물질의 종류와 성질을 알아내는데 매우 중요하고 지금도 이 현상을 널리 사용합니다. 원자의 구조를 양자 개념에 의해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입니다. 빛과 색, 그리고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 내재된 양자 개념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갖가지 색을 가진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체가 완전히 빛을 차단한 캄캄한 방에 있다고 하면 물체를 볼 수 있을까요? 물체가 형태와 색을 보이게 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과 같이 물체 자체가 빛을 발생하여 그 빛의 색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꽃이라든가 야광 물질과 같이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발하여 우리가 색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물질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체가 발광하지 않고 빛이 없는 곳에서는 볼 수 없다가 따로 존재하는 빛을 물질이 받아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통과시키거나 반사해서 그 통과나 반사하는 빛을 우리가 보고 그 물질의 색을 느끼는 것입니다. 염료와 물감을 비롯해서 주위에서 일상적으로 대하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후자에 속합니다. 앞에 발광 물질은 물질의 자체에서 또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에너지가 주어지면 그 에너지의 일부를 빛으로 바꾸어 내보내는 것으로, 태양의 경우는 내부의 핵융합 반응 에너지를, 전구는 전기 에너지의 일부를 빛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고, 옷의 무늬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빛나 보이는 형광염료의 경우는 외부로부터 받은 높은 에너지의 빛을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더 낮은 에너지 빛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광하는 물질은 에너지 생성 또는 변환하는 물질입니다. 빛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의문을 가졌습니다.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는 우리가 물체를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부터 빛이 나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성공은 못했지만 빛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노력한 초기 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3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빛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17세기에 들어와서 뉴턴과 호이겐스의 기여에 의하여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18세기 초 파동만이 보여주는 이중슬릿 회절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빛이 파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이 과학계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중반 전기와 자기에 관한 이론을 통합하여 전자기학을 정립한 맥스웰이 빛이 전자기 파동이라는 것을 밝혀내어 현재도 사용하는 빛의 이론을 완성하였습니다. 파동은 일반적으로 매질에서 진행하면서 고유 성질로 파장과 진동수가 있습니다. 파장은 파동이 한 번 진동하면서 진행하는 거리로 일반적으로 그리스 문자 람다로 표시하고, 진동수는 1초에 진동하는 횟수로 그리스 문자 뉴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1초에 진행하는 거리, 즉 속도는 파장의 진동수를 곱하면 얻게 됩니다. 파장과 진동수가 변화하면
속도가 변화하게 되고 매질의 종류와 매질이 받는 환경에 따라서도 속도가 바뀝니다. 그런데 빛은 매질이 없는 특수한 파동인데 진공 상태에서 항상 일정한 속도를 가집니다. 따라서 빛은 파장의 길이가 정해지면 진동수가 자동적으로 정해지고 진동수가 정해지면 파장이 정해집니다. 네 번째 시리즈에서 흑체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에너지가 작은 라디오파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그리고 에너지가 매우 높은 감마선까지 매우 넓은 범위의 진동수 따라서 파장의 범위를 보입니다. 뉴턴이 보여준 바와 같이 가시광선의 모든 빛이 합해져 보여주는 색이 하얀색이고 어떤 물체가 가시광선의 모든 빛을 흡수해서 어떤 색도 발산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검정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빛이나 색이 나타나는 과정은 전자기 이론과 양자 이론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는 양전하의 원자핵과 가벼운 음전하의 전자들이 모여있는 전하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은 전하의 주기적 운동에 의하여 전기장과 자기장이 발생하고 이러한 전자기파인 빛은 전하를 가진 입자를 주기적으로 운동하게 만듭니다. 외부에서 물체의 에너지를 가해 가벼운 전자가 진동하면 전자기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빛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어떤 물체에 쪼인다는 것은 물체의 전자들이 전자기장의 진동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전자기장의 진동에 따라 전자는 같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진동하는 전자는 빛의 전자기장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내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빛을 물체가 받으면 같은 종류의 빛을 반사하고 산란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물체에 따라 쪼여준 빛의 일부를 흡수하게 되는데 이는 그 물체가 가진 에너지 특성으로 외부 전자기파와 그 물체의 에너지 양자화에 따른 일종의 공명현상입니다. 이것이 물체가 빛을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주위의 일상적인 대부분의 물질은 빛을 반사해서 또는 투과시키면서 색을 보이기 때문에 빛의 존재가 색을 감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원리로 분광기라는 기기가 만들어져 물질의 종류와 성질을 파악하고 분석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빛과 색을 나타내는 과정의 메커니즘의 이해는 양자이론 확립과 응용에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리즈 후반부에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발광 물질이 아닌 일반적으로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물질에 가시광선이 모두 합해져 있는 하얀 빛을 쪼이면 그 물질은 특정한 영역을 흡수하고 나머지 영역을 투과시키거나 반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는 흡수된 영역 이외의 영역의 빛이 합해진 색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흡수된 빛의 보색입니다. 어떤 색과 그 보색 관계는 그림과 같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청바지의 푸른색을 보이는 인디고 염료는 파장이 650 나노미터 근처 영역의 주황색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의 보색인 푸른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영역의 빛을 흡수한다는 것은 물질이 빛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의 에너지 상태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빛과 상호작용에 의하여 물질 내 전자 움직임에 의한
특정 영역의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전자의 움직임은 뉴턴의 고전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자이론을 확립하는 배경이 됩니다. 지난 편에서 소개한 방전관에 수소기체를 넣고 실험을 하여 얻은 스펙트럼은 특정한 진동수의 빛만을 내는 선 스펙트럼을 보입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 얻은 선 스펙트럼들의 진동수는 1885년 스위스의 수학자 발머가 현재 발머 시리즈라고 부르는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발표합니다. 그 후 1900년대에 자외선 영역에서 라이만 시리즈, 적외선 영역에서 파시언 시리즈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시리즈의 모든 스펙트럼 선을 분석하면 리드버그 상수를 포함하는 리드버그 식이라고 하는 한 개의 매우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닐 보어는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연구하던 중 리드버그식을 접하게 되면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오늘 설명을 요약하면 빛은 전자기파로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 내 전자를 진동시킴에 의하여 상호작용을 하는데,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동하는 전자는 다시 전자기파를 발산하여 반사나 투과가 되고, 이때 에너지 공명에 의하여 흡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수소의 방전관 실험에서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였는데 리드버그 식이라는 매우 단순한 식으로 표현되고, 이 식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